경매가 중독이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독적으로 가면은 이게 계속 그 생각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낙찰받지? 어떻게 수익률을 어떻게 해야 되지? 본업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업을 할 때 이상하게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모니만 하고. 시간당 20만 원 드릴게요. 좀 해주세요. 사람 써가지고 그렇게 그런 쓰는 업체도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쓰는 게 사람들. 훨씬 효율적이에요. 회원 가지고 하는 것보다 그 몇백을 내가 쓰더라도 확실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연예인 지망생 정도 되는 그 사람들 초빙해가지고 내가 돈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되긴 하는데, 그런 자극이 과연 내가 결국에는 마케팅 하는 것 자체는 나를 계속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방법인데 맞아요. 과연 내가 생각하는 소신이라든지 철학이랑 일치하는 건가? 뭐 그거는 확실히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더 불편한 부분이 더 생길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저도 그런 유혹이 당연히 있거든요. 뭐 유튜브 자체도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 돈을 쓸 수 있으니까 다른 데 출연하고 이러면 분명히 효과가 더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자체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다른 데 의존해서 성장을 했다 그러면 앞으로 할 때도 분명히 비슷한 고민을 할 때가 있잖아. 내가 성장하고 싶을 때 의존을 하게 되고 돈을 쓰게 되고 하는 부분이 똑같은 일이 분명히 언젠가 또 올 건데, 그때 되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그 방법을 해결할 것 같은 게 두렵더라고요. 그럼 똑같이 계속 돈을 쓴다면 홀로 서지 못한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하는 자극적인 방법이 아니고, 자극적이지 않을 수 있어도 나는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하나 더 올리는 게 나한테는 맞겠구나. 글을 하나 더 쓰면 한꺼번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진 않더라도 지속된다는 게 요새 되게 많이 느껴져요. 그게 유튜브에서도 그런데 저도 블로그 안에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옛날엔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렸거든요. 2, 3년 동안 댓글이 없었어요. 그래도 나는 꾸준히 있었는데 요새는 꾸준히 찾아주시는 분들이 비율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소개를 받는 거나 나에 대해서 좋게 그 말해주는 경우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한 명의 회원이 6명, 7명 막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그거는 의식을 해서 이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죠. 나를 소개를 시켜준 거잖아요. 똑같은 것처럼 작가님이 계속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분명히 작가님하고 생각에 맞는 도움을 주는 유튜버라든지 맞아요. 그런 분들을 분명히 만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 근데 그거는 진짜 하늘의 영역이니까. 나도 책을 쓴 사람으로서 소임은 해야 되니까 네네. 제안이 오면 거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네. 최선을 다해주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당연히 책이 이제 나왔으니까 더 움직여야 되는 부분은 있지 않을까 요즘 생각해요.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본업에 대해서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는 경매를 할 때 표면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경매를 한다고 말을 하잖아요. 경매가 중독이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주식이 되게 좀 위험하다고 하는 것처럼 경매도 너무 중독적으로 가면은 이게 계속 그 생각만 하더라고요. 어떻게 낙찰받지? 어떻게 수익률을 어떻게 해야 되지? 본업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경매 투자에 뭐 계속 막 작가님한테 뭐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수업을 할 때 기본인 건데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문의가 안 들어오는 것도 있었는데 아예 안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또 되게 들었는데 이상하게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모니만 하고. 작가님도 그거 있잖아요. 네. 첫 수업 들어보고 나랑 맞으면 하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이제 PT도 그게 있거든요. 체험이 있어요, 체험이. 저는 이제 2만 원을 받거든요. 유료 체험을 받는데 예전에는 무료였는데 이제 유료로 제가 전환을 했어요. 네. 작년부터. 근데 원래는 80%에서 90%의 확률로 등록을 시켰어요. 거의 90%였어요. 거기 오는 사람들은 보통 마음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오는 거지. 근데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이제 네.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맨날 투자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정말 물건 이거 어떻게 해서 낙찰 저렴하게 받아가지고 수입 얻어서 빨리 일 그만둬야지. 이 생각을 계속 이제 하루가 잡힌 그게 거예요. 느껴진 거네. 네, 그 사람들은. 네, 하기 싫다. 빨리 일하고 싶지 않다.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작년에는 뭐 등록이 좀 잘 됐는데 왜 안 되지? 또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갑자기 좀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경매도 오래 해야 되잖아. 내 이 일도 오래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내가 왜 경매에만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은 그게 더 중요한 일이니까. 지금이 더 네. 중요하고 비중이 훨씬 그렇죠. 높은데. 그리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라도 내가 나는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일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나중에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선배들 중에서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20대 초중반에 되게 열심히 수업을 하고 레슨을 하는 선배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관리직으로 나이가 들면서 바뀌거든요. 근데 뭐 회사도 똑같이 비슷하잖아요. 관리직으로 점점 바뀌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루에 7개, 8개, 9개, 10개 막 수업을 연속으로 하던 사람들이 수업 한 개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어느 순간부터. 진심으로 힘들어해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수업 내용에 뭔가 좀 알차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커리큘럼도 짜고 이렇게 해야 좀 재미가 있잖아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뭐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내가 빨리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얻고 빨리 이거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니까 제가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회원한테. 그러니까 등록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시점에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을 다시 먹고 글도 꾸준히 쓰고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내가. 그 마음 바꾸고 나서부터는 회원을 다 등록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보고 나서 아 내가 마음을 바꿔 먹어야겠다. 투자도 투자인데 본업도 되게 충실하게 해야 되구나. 둘 다 최선을 다해야 서로 이렇게 시너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지. 맨날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중되는 순간 균형이 깨지는구나.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는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본업이 제일 중요하니까 아직까지는 투자가 내 부업이니까 부업과 부업을 좀 구분을 하고 그렇죠. 각각의 비중에서 여기는 65%다. 여기는 뭐 35%의 비중을 두고 발걸음을 좀 맞춰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 만수동하고 문학동 그 맞출 때 그거 물건 맞추는 것보다 아마 투자 물건하고 경매 그 법원 입찰하러 가는 거에만 계속 꽂혔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오히려 더 여유도 생기고 세입자도 더 잘 맞춰지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치우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일로 너무 치우쳐 있나 이거를 인지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 항상 사람이 어떻게 이 중심을 잡고 중간을 취하고 중도를 취하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 성인 군자도 아닌데 뭐. 그러면 그게 느껴지면 다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 근데 그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아예 배가 무너져 버리거나 침몰해 버리면 그 전에 내가 알아채는 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선생님은 그거를 스스로 자각을 잘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걱정되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래 혼자 잘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오늘 선생님 덕분에 하는 업에서의 느꼈던 부분을 또 이 부동산 경매까지 투자에까지 적용해서 공개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다음 만남이 얼만큼 또 경험을 하고 성장을 했을지가 기대가 되고, 다음 영상은 선생님의 7번째 집에서 만나 뵙는 걸로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얼마나 거죠? 거의 2시간 한 거 가지고? 진짜 오래 했어요. 오래 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보면 힘들다니까 말을 멈추질 않아.